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 하반기로 갈수록 현황 회복에 따라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조선 기자재, 조선주 섹터 어떤 종목들이 대기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성광밴드가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 플러스 6%대 장 마감했고요. 현대 미포조선 플러스 5%,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플러스 8%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승 관련해서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이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과 24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와 관련해서 매니저님들의 뷰는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에서 조선주의 흐름은 어땠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 플러스 5%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3분기부터는 고가로 수주한 선박들의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2분기 저점을 찍은 조선 업체들의 실적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된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섹터 조선주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줄 세워볼 매니저들 소개할게요. 저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김민성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섹터는 바로 조선입니다. 8월 그래도 기분 좋게 주도 섹터가 나온 기분인데요. 업황 분위기가 사실 지난달부터 좋았습니다. 근데 기업 하나하나 개별 호재와 악재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3분기에는 오늘 소식이죠.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 턴어라운드에 들어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에서 좀 눈에 띄게 움직였던 조선 섹터였습니다. 이어서 4분기 그리고 3, 4분기 내년, 내후년까지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네. 오늘 이 조선주가 움직였던 게 바로 이 리포트와 기사. 이제 3분기부터 호실적, 3분기부터 영업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네. 오늘 조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 건가요? 지금 우리 조선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조선업계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많이들 다 예상을 했었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부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LNG선이 조금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한 좀 수혜 덕분에 좀 여기에 대한 LNG선에 대한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이 조금 부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이랑 중국을 제치면서 이제 상반기 모든 수주를 통틀어서 71%가량 우리나라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적으로 좀 LNG선은 전 세계적으로 좀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이 좀 독점을 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이 좀 어느 정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흑자 전환이나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이번에 좀 크게 형성이 되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상보다 이번 턴어라운드가 빨리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한 달 전에 한교수 매니저님 조선주 움직임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사실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네. 오늘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정도였다면 그때 왜 빠졌던 걸까요? 일단 그 주가라는 건 실적에 이제 먼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그래도 개선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후판 가격들이 이제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런 기대감이 물러가고 오히려 실적이 더 부진해진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 다시 한번 밀렸던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급반등한 것은 2분기까지 실적들이 그렇게 부진했습니다만 이제 3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적자 기업들의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되거나 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사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굉장히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이 나올 때마다 저도 조선주에 대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가시고 매집하시고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한국 증시는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증권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종목들이 못 가는 것이고요. 정말 좋은 종목들은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지금처럼 지수가 2300선 저점 찍고 조금만 올라가도 벌써 이렇게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선주들의 경우는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정도 선에서는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섹터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분기 때부터 조선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다시 부진하다는 세수 때문에 밀린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페이스가 말린 거죠. 그러나 늦은 게 아닙니다. 역시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늦은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조선주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찬스가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찬스라고 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다시 뭐 2,300선 저점 찍고 갔다가 다시 꺾이느냐, 네. 내지는 곧바로 가느냐, 이런 관건이 그런 차이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 후판 가격이 좀 리스크가 됐었던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이 조선주들이 왜 주목을 받는지 자료를 근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싼 배가 나올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지난달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거는 아직 발주량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재무에 찍히지 않았던 것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2021년부터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 가격들이 그러니까 3분기부터 실적에 묻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묻어난다면은, 자, 김민석 매니저님, 지금 조선주들은 매집하기 딱 좋은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초점을 길게 맞춰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 바닥권을 이제 다지고 있는 이 구간부터는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조선 기자재라든지 조선주를 생각을 하실 때 보게 되면은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수주가 들어오고 발주가 나가는 데까지 만들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엔진에 수주가 들어오더라도 1년 뒤에 나가는 것처럼 좀 긴 호흡,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량의 수주가 들어오더라도 이거를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보시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사이클로 봐서 진짜 못해도 10년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긴 사이클로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아 가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부터 모아가면 좋다라는 뷰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 한규소 매니저님, 지금 채팅창에도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은은님께서 조선주 많이 올랐는데 눌렸을 때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 들어가야 하나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여기서는 눌림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이미 이제 그래요? 시장 자체가 1분기 때 뭐 4월달, 5월달 뭐 종목들이 조금 올라갈 때도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한번 꺾이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가 되면서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이제 경기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급작스럽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거 놓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주식은 일단 여기서 일단 장대 양봉을 세우고 조선업체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조정의 폭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증권시장은 특히나 이런 대형주들은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해서는 우리 계좌 자체가 불어나질 않죠. 조금 더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눌림이 나오거나 약간의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때 우리가 접근 전략을 단행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질문을 하시는 그 요지는 아마 조선주들이 지금 당장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조선주들을 오늘 분석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조선주를 볼 때 한 가지 약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조선 발주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하반기 쪽에서 조선 발주가 약간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라는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 선사들의 이제 조선 발주가 약간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선주를 보실 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조금 느긋하게 보실 필요 있습니다. 급하게 쫓아가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더군다나 지수도 지금 뭐 2,300선 저점 찍고 이제 2,450선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지수가 여기서 최대한 많이 가봐야 한 2,500에서 2,550선 정도. 네. 그 정도가 되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선주들도 곧바로 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해가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나서 네.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럼 지금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자칫하면 잠깐은 아니에요. 몰릴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애지간한 종목들은 주가가 오늘 바닥을 쳤어요. 네. 바닥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무너지더라도 뭐 엄청나게 손실을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옆으로 기어가거나 살짝 눌리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확인해가면서 매집 전략을 단행하시는 이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초에 비해서 연말로 갈수록 수주량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피크아웃 우려는
안 가져도 되나요? 아직까지는 피크아웃 우려는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요. 일단 조선 발주는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일단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부터는 실적 자체가 흑자 전환하거나 적적 규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4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아까 이제 지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선가가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제 보통 이제 배를 건조하기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설계 과정과 거쳐서 본격적으로 뭐 철강을 절단하면서 작업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매출이 진행되는데 2021년 말에서 2020년 말에서 2021년 때 수주했던 그 물량들이 성과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건조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건조가 되고 이 매출로 이어지게 되면 거기서 실적이 이제 호전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올해 3분기에서 4분기가 될 거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 의해서 올라갔듯이 보통 이제 증권사 리포트로 올라가는 그 종목들은 단발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나서 약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이제 모멘텀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모멘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움직일 거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글로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조금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서부터는 아마 조선 발주들도 다시 한번 시도가 될 거로 보고 있고 그 전에라도 조선 발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조선 수주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선진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좀 커 보입니다. 네, 이 수주와 실적이 묻어나오는 시기가 정말 장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주 정말 종목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그 종목들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순위판 열어주시죠. 네, 지금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조선주 그리고 네. 조선 기자재주 탑5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와 5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님 4위에 한국카본 그리고 5위에 조강 ILI 있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4위에 삼성중공업 5위에 대우조선해양 있습니다. 어떻게 딱 기자재와 빅4 중에 하나 조선사들이 딱 갈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조강 네. ILI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상증자 때문에 접근하지 말자 해서 5위 주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상 증자 때문에 네. 이제 못해도 2, 3 현상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권리락 이전까지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강 ILI도 마찬가지로 무상 증자 때문에 크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지금 기업에 대한 밸류보다는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 매물, 과매도 구간으로서 계속해서 하락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시 한번 찍고 나서 그리고 가격에 대한 좀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조선주의 조강 ILI가 관여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네.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지금은 좀 타이밍상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교수 매니저님, 이렇게 대형 종목이 한 번에 좀 하위권에 있다는 것도 마음도 아프고 그렇죠. 개별 호재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네. 함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요 두 종목을 지금 뭐 4위, 5위 쪽으로 일단 랭크를 해 놓은 이유는 일단 요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들은 일단 보류입니다. 뭐 공격적으로 팔아라 뭐 이런 의견보다는 일단 보류 의견이에요. 보류 의견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보다는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또 일단 삼성중공업과 요 대우조선은 이제 조선업체들, 그러니까 조선 픽3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조선 시장에 형성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이제 조선업체들 그 그룹에서 약간씩 이탈하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 그렇게 되면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고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등 기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중공업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은 후발주 맥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세 흐름 자체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강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움직임 자체도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한 부분은 그런 의미를 좀 반영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016년 이후에 무려 적자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중간에 한두 번씩 흑자로 전환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고 또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현재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 전에 이제 파업도 있었고 여기다가 부채율이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한 6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매각이 좀 해야 되는데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우조선해양에 오너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경영 자체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자본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주가에 이제 리스크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삼성중공업 앞서도 마쳤듯이 실적이랑 우려감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쪽에서 이제 강점이 조금 있는 업체인데 해양 플랜트 쪽도 앞으로 좀 좋아지긴 할 겁니다만 해양 플랜트 쪽에서 좋아지기까지는 역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중공업도 만약에 조선주들이 크게 가는 강세가 나오게 되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어느 정도 시세가 따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앞에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을 과의 어떤 수익률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날 거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4위, 5위 쪽으로 올려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교수 매니저님이 오늘 준비해주신 이 순위 상위권에서 아마 조선주가 멋진 흐름을 보여줄 때 수익률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두 종목은 후발주자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선발주자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김민석 매니저님의 한 종목이 남아 있죠. 바로 한국카본입니다. 네. 한국카본은 기자재에서는 거의 이제 대장주격인데 나름 하위권인 건 좀 의아합니다. 일단은 차트적인 거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LNG에 관련된 이제 차갑게 보관을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기에 보열재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서 기자재로 굉장히 좀 유망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먼저 좀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 시장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 이제 뭐 섹터가 아무리 좋고 전망이 좋더라도 여러 가지 좀 대외적인 변수를 아예 무시하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시장에 대한 좀 유동성이 좀 받쳐주는 게 중요한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좀 유동성이나 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유동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시장이 좀 더 살아나는 흐름을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주춤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슈는 이미 한번 소재가 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추가적인 기대감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돌파보다는 조금 막힌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종목이지만 이미 선반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다. 그러니까 보유로 조금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NG선 수주 증가로 인해서 기업 실적 증가에 대한 전망이 있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LNG선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좀 모멘텀을 갖고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좀 미래 프리미엄 가치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권 상단 이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모멘텀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슈라든지 시장이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받쳐주는 흐름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매물들 소화하면서도 기대감에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네. 일단 차트 위치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보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카본 실적 증가 전망으로 이미 선반영이 됐고 네. 그거보다 더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좀 빠졌을 때 또 매력적인 위치가 나온다면 저희가 또 줄 서는 종목을 통해서 아니면 김민석 매니저와 함께 또 종목 이야기할 때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이야기 안 해도 그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위, 5위를 벗어나서 유망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위판 열어주시죠. 자, 이제 2위와 3위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위, 3위 종목 열어주시죠. 네,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기 시작한 조선 기자재 탑5 중에서 2, 3위입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2위에 STX 중공업, 3위에는 현대중공업 있고요. 한교수 매니저님 2위에 현대미포조선, 3위에 성광밴드 있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성광밴드부터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이어서 기자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에서 저는 그냥 혼자 예측만 하자면 기자재가 1위에 올라올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기자재 얘기부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조선주와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지금
배의 가격이 올라가서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재도 배값이 올라가는 만큼 비싸게 파나요?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조선 건조가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조선 건조가 늘어나고 조선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자재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매출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성강밴드 같은 종목군들은 앞서도 카본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성강밴드 같은 이런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조선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피팅, 그러니까 밸브라든가 이런 밸브류를 생산하는 그런 소재주들의 경우는 역시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강밴드의 실적 호전 추세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보통 이런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등한히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 네. 오늘도 성강밴드가 우리 6.7%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지난번에도 올라갈 때도 탄력도 강했고, 그래서 중소형들의 시세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성강밴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LNG선에 들어가는 이제 임쇠, 피팅, 밸브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고, 이런 흐름 속에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LNG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러시아로부터 관을 통해서 LNG를 수입하지 못하는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이제 배를 통해서 LNG선을 통해서 LNG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LNG선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LNG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강밴드도 같이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요즘에 미국에서는 LNG가 좀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 LNG가 남아돌고 있는 상태에서 LNG를 중심으로 미국이 이제 그 LNG를 또 유럽으로 또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LNG선 수요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보게 되면 성강밴드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조선주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선주들이 앞으로 업황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조선주의 흐름 자체가 좀 약하지만 2분기 또 실적도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부진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 기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원가 하락, 그리고 성과 상승,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전히 이제 호황가, 보통 배를 건조하고 나서 배가 한 20년 정도 이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이죠. 네. 2000년 초반에 대규모 선박 발주가 있었는데 그게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노후 선박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조선 사이클 자체가 과거에 2000년대 초반 때 있었던 그런 조선 사이클 자체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성강밴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성광밴드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LNG 수요에 지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네. 그럼 반대로 전쟁이 끝나면 성광밴드는 앞으로 전망을 안 좋게 봐야 될까요? 전쟁이 끝나도 조선 그 LNG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추세가 돼서.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러시아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을 했고, 또 이제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LNG는 이제 전쟁이 끝나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수주는 LNG선 수주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데 그래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러시아산이죠. 러시아란 LNG를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전쟁이 끝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LNG선 수요가 역시 단기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랑 대결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나요? 가스에 대해서는 일단 러시아는 근데 일단은 배가 우리나라보다 잘 만들지 우리보다 못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나라 삼면이 네. 바다고, 러시아도 물론 바다가 있긴 하지만 기술력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LNG는 특히나 넘버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 배를 건조하는 거 우리나라가 훨씬 잘하죠. 훨씬 잘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밸브를 잠갔고 유럽 국가에서 러시아산 그 LNG를 가져가야 되는데 밸브를 잠갔기 때문에 지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LNG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LNG를 수입을 해서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딱 끝나게 되면 지금 전쟁이 끝나게 되면 러시아는 LNG를 다시 수출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가 깨졌기 때문에 그 러시아는 LNG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는 LNG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 LNG 수출이 다른 국가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러시아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유럽으로 LNG가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조선 LNG선 수요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더라도 정점 정도는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국내 조선주들의 기술력이 그리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김민석 매니저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 게 네.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유럽이 네. 뭔가 이제 러시아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LNG는 더 수입을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수입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주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부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 3년 전부터 카타르 프로젝트라는 게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네. 카타르가 이제 LNG 생산국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좀 LNG에 대한 생산력을 확대시키고 LNG 선을 이제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다. 향후 10년 동안 100척에서 150척까지 좀 많은 나라에 통해서 좀 수입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유럽이 빠져버리니까 좀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수주가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인프라가 커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좀 기대감까지 같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이 끝나더라도 향후 10년까지는 좀 대형의 수주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좀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이어갈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좀 테마성으로 강하게 한번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좀 긴 사이클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야, 조선에 대한 열띤 토론입니다. LNG는 이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졌고 전쟁이 터지면서 LNG 수요는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때부터 이제 LNG에 대한 기대감들이 큽니다만 지금 이제 경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물론 이제 금리 인상되면서 경기 침체는 오래감이 있긴 합니다만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제 LNG 선도 있습니다만 벌크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상품들을 운반하는 그런 선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LNG선, 우리나라는 LNG선 자체에서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LNG선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벌크선이라는 그런 선에 대한 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NG뿐만 아니라 여타 배에 대한 발주라든가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에 걸쳐서 조선업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성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자재 쪽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의 3위 종목이죠. 네. 바로 현대중공업. 좀 대형주가 왜 3위일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적으로는 조금 더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쭉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늘 이미 한 8% 먼저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같은 계열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키높이 맞추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좀 수익률적으로는 현대중공업도 좋지만 이제 더 많이 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상위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3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현대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기술력이라든지 인프라 자체가 현대 쪽이 워낙 크고 지금 계열사들 쪽에서도 상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게 거의 다 현대 쪽에서 인프라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현대 쪽에 대한 계열사가 이제 조선업계에서 쭉 이제 계속해서 인프라를 키워 나갈 가능성이 높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차세대 이지스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기술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정조대왕암
이걸 보여주면서 방위 산업에 대한 좀 배로서 엄청난 기술력을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은 LNG선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조선업 쪽에서는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류라든지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좀 유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차후에 이제 방산 관련 테마에도 함께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배 이번에 기술력에 차세대 이지스함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예.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정도로 좀 기술력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해상 전투도 굉장히 우리가 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기술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산주로도 좀 우리가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고 주력인 조선주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이랑 1승이랑 뭐 24조 원 수주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이 오면서 1승이 오늘장에서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그리고 1승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요? 세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커플링되는 흐름은 보여질 수 있으면 단기적인 이번에 호재를 가지고는 같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지만 1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종목 자체가 이제 현대계열사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슈팅이 나왔고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힘있게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이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좀 현대 그룹 자체에서 높이 맞추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현대 쪽에 좀 강하게 모멘텀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교수 매니저의 2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현대미포조선부터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현대미포조선은 뭐 지금 신고가 이제 넘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현대미포조선 지금 사기 너무 늦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늦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잠깐 한번 봐봐주세요. 차트를 잠깐 일봉을 좀 보시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지난 이제 그 2020년이죠. 주가가 이제 3만 원 선에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9만 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거의 2년 이상 동안 장기 횡보세를 기록한 그런 종목이에요. 차트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 대부분의 조선주들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밀려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상태인데 얘는 그동안 주가가 옆으로 기어갈 정도로 탄탄한 대기 매수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중소형 선박의 강점을 가진 업체인데 이 중소형 선박은 일단 경기 조선업황에 다른 대형 조선업체들보다 경기 흐름에 약간 덜 탑니다. 그래서 약간 리스크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중소형 선박 쪽에서는 이 현대미포조선이 거의 다 꽉 잡고 있습니다. 특수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틈새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안정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그런 강점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을 보이는 이런 상태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이 정도의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세를 보이게 되면 주가는 거의 대바닥을 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반등이 시도가 되다가 못 가고 해서 답답했지만 결국엔 뚫고 가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듯이 현대미포조선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앞으로도 현대미포조선은 실적 측면에서도 적자가 유지가 됩니다만 적자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고 또 2분기 실적도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전분기 대비 뭐 618억 정도 적자였습니다만 그 적자 규모가 크게 감소할 정도로 실적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미포조선의 조선업황 자체가 좀 좋아질 때 얼마만큼의 강력한 수주가 더 진행이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조선 수주가 현대미포조선의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조선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글로벌 경기가 좀 더 좋아지게 되면 중소형 조선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네. 특히나 이 회사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PC선입니다. PC선. 그러니까 화학 제품들이 실어 나르는 PC선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 화학 업황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들이 나올 때는 이 종목의 주가가 상대로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LNG선을 만드나요? LNG선
소형으로 일단 소형으로.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소형 선박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소형 선박 쪽으로 거의 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맞아요. 보시면 됩니다. 중소형 선박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LNG에 대해서 앞에서 강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현대이포조선도 LNG를 중소형인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LNG와 관련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 STX 그룹인가요? 일단 우리나라 아니죠. HM그룹이죠. 네. HM 쪽에서 지금 이제 뭐 발주를 했는데 LNG 선을 중심으로 소형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주를 했고 그 발주를 수주를 해서 이제 뭐 현대이포선이 건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LNG가 또 조선주 안에서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희성 매니저님의 2위 종목 STX 중공업 네. 이쪽도 LNG 선과의 좀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친환경적인 가스 엔진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여기 인프라를 맞춰가고 있는 게 STX 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선 기자재도 지금 계속해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박용 기자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타르 프로젝트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 때문에 이제 LNG 선에 대한 좀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선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거기에 불과해서 이제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결국엔 친환경적인 그리고 비교적 좀 가격이 저렴하고 만들기 쉬운 친환경 에너지 LNG 선 쪽으로 이제 선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친환경 엔진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자재로 STX 중공업을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 종목은 이제 일단은 차트적으로도 워낙 바닥입니다. 바닥이라서 이제 밑으로는 이제 열려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고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폭 남아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좀 바닥을 다져서 안정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들어왔을 때 바로 실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이제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텀을 두면서 이제 만들어 놓고 수주가 뒤늦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래 가치적인 프리미엄을 갖고 상승을 하는 그런 사이클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적인 자리라든지 미래 가치성을 봤을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덜한 종목 중에 하나다. 약간 이렇게 판단이 돼서 2위로 유망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다 들어보면은 네. 너무 좋은데요. STX 중공업 근데 지난달에 조선주들이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 되게 조용했거든요. 네. 왜 주목을 못 받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쪽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적으로 튀었을 때 그쪽에 좀 심리 이제 관심도가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좀 대형주쯤은 좀 특히나 최근에 조선주가 움직였을 때는 코스닥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이제 코스피 종목이고 무게가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더뎠던 그런 흐름이 보여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가 굉장히 덜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좀 리스크가 없는 자리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2위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선을 투자할 때 조금 안정적일 때는 STX 중공업이 장점이 될 것 같다. 한교수 매니저님 봤을 때 조선주들은 리스크가 큰가요? 아니면은 좀 더 장점이 더 많은가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장점이 이제 많죠. 더 많은 많습니다. 구간? 그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껄떡고기를 이제 넘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선업체들이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조선업황 초호황 국면을 벗어나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거쳐왔고, 그리고 이제 2020년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수주가 늘어나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가 터졌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주가 또 끊긴 그런 상태가 됐었죠.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대체로 이제 2021년부터는 이제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힘든 과정들은 거의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또 워낙에 긴 시간 동안 그 침체 국면을 보여왔고 거기다 글로벌 경기까지도 위축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직 주가름 자체가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들을 벗어나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조금만 좋아지고 조선업황 자체가 좀 더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만 전개가 되게 되면 시세 흐름 자체가 좀 더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조선 수주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글로벌 경기가
더 침체되지 않고 좀 안정만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 관련주의 시세 자체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든 과정들을 다 벗어났고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 이제 출발선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재재 가격, 후판 가격이 이제 분명히 철강 가격 하락세가 떨어지면서 후판 가격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원재재 가격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선박에 대한 인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지금 선박에 대한 인도가 한 기존엔 197척에서 268척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박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선박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 호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실적은 내년 정도까지는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완전 조선주 극찬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극찬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있는 이제 그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포트 하나 있습니까, 조선주? 조선주는 Yes or no? 제가 아직 못 넣었어요. 이러면 신뢰심이 좀 떨어지는데. 아니요, 넣었다가 뺐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제일 주목하고 있는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로 강조드리고 있는 게 네. 전기차,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조선이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올해 하반기 정도 선에서 반도체까지 이제 4개 섹터로 보고 있고 그 안에 조선도 제가 이제 향후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진짜 솔직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없어도 있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야, 있는 그대로를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은 조선주 포트에 있습니까?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네. 아니, 조선주가 오늘 올라서 네. 어떻게 또 매니저님들이라고 오늘 조선주가 오를 줄 몰랐을 테니까 일단 그럼 1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1위 종목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을 포트에 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망의 1위 종목 열어주시죠. 네, 김민석 매니저님의 탑 1,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있고요. 한교수 매니저님은 1위에 현대중공업 줬습니다. 1, 2위가 모두 현대네요. 요즘 현대 사명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주가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마법의 단어. 네,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한국조선해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현대랑 또 연결되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대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아까 설명드렸던 기업들의 전부 지주를 갖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뭐 여러 가지로 좀 조선업 쪽에 대한 지주를 다 갖고 이제 종속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은 조선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 개편이 나타나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시그널이 다 받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컨퍼런스 콜이 2분기에 원래는 4분기부터 흑자 전환으로 나타나려고 했었는데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사가 이제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증권 애널리스트들이랑 이제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컨센을 추정을 하는 건데 3분기로 앞당겨서 흑자 전환이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입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거기에 수주에 맞춰서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빠른 모멘텀을 가지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좀 기대치를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차트적인 거는 워낙 대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던 종목보다는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을 찍은 종목이 상승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수익률적인 부분이라든지 기회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좀 가장 좋은 1위 유망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글 하나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충실님께서 지주 사면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상승 시 때도 덜 오르고 내릴 땐 같이 내려서 별로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디스카운트 때는 뭐 같이 그렇게 카카오처럼 여러 가지로 뭐 여러 다리를 걸치면서 하게 되면은 자회사들에 대한 악재를 같이 좀 커플링되면서 하락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계가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는 계속 수주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호재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반대적인 시선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은 현대 쪽의 모든 좀 우량주들을 지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관점으로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상장이 안 된 회사들도 가지고 있다는 게 주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 전에 민수 아나운서가 이렇게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시청자분들이 공부 열심히 한다 하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네. 방송 전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줬어요. 뭐 선배 뭐 지금 뭐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소름 돋는 게 민수 아나운서가 아까 보내줬던 자료가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이 3분기에 실적을 개선한다라는 자료였습니다. 네. 민수 아나운서 대단한데 그 왜 저를 다음 이렇게- 종목이 현대중공업이잖아요. 네. 그 2위가 현대중공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말씀하셨던 데 맞아요. 한국조선 저기가 제일 그 실적이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그 중간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중간 지주사들은 여러 가지 계열사들의 이제 실적에 따라서 이제 그 회사의 실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청자님 말씀하셨듯이 좋아질 땐 덜 좋아지고 또 나빠질 때 덜 나빠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약간은 좀 떨어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잘 체크하신 것 같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현재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조선업체들하고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여전히 적자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현대중공업을 볼 때 항상 말씀드렸듯이 업종 대표주라는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항공업체들 중에는 대한항공이 업계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렇죠. 그렇듯이 현대중공업도 조선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또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있듯이 조선에서 현대중공업이 있는 겁니다. 안정성과 그리고 상징성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 이런 가운데 조선업황 자체가 커지게 되면 해외에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를 찾듯이 해외에서 조선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현대중공업의 이제 강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볼 때는 개별적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건조 작업에 들어가면서 뭐 이제 배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매출 증가세가 늘어나고 또 후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원가 절감에 따른 실적 호전이 이어지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중공업의 어떤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적인 측면 그리고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현대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비포조선까지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다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 주가가 장대 항봉을 세웠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곧바로 치고 가는 흐름이 아니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 자체가 여기서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지수가 갔다가 약간 눌리거나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주들 업황 전망은 좋습니다만 오늘 사서 당장 내일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사서 내년에 수익을 본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큰 실수 없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현대중공업 1위로 얘기해 주셨고 안정성과 상징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중공업이 김민석 매니저님은 수입한 보시면 알겠지만 3위에 됐거든요. 네. 이게 유망한 종목 중에서는 꼴찌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게 당황하셨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오늘 8%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이제 한기수 매니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눌릴 수 있는 관점으로도 우리가 지켜보셔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터치하고 오히려 빠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서 패닉셀에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다시 왔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워낙 이제 좀 유망한 종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 시세가 나왔고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을 고려해서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3위 정도로 너무 좋다라고 하면 바로 들어가실까봐 3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으면 내일 바로 들어갈까봐 두 분 이야기 종합해보면은 조선주 그 어느 때보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오늘 정말 많이 했거든요. 1위 했으면 그러면 1위 한국조선이야 내일 들어와도 돼요? 이거는 이미 바닥이라서 길게 보실 거면은 이제 크게 빠질 일은 없을 종목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논리의 앞뒤는 있습니다.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조선주 탑5 줄 세워보면서 5가지 종목들 다 알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 시클리컬 종목도 다뤄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는 박수범 매니저가 철강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은 없고요.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역시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을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종목별로 제가 한번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쭉 참가하시기 바라고요.
조선주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주도주로가 부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섹터로서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 이제 조선주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믹싱을 시키고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 전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일 잠깐 나고 무료 방송에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3시 50분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오후 3시 50분 장 끝나고 한규수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김민성 매니저님, 내일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내일 오후 7시에 무료 방송이 있고요. 이제 오늘 설명드렸던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대한 좀 사이클이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사이클을 우리가 맞춰서 어느 관점으로 좀 흐름을 체크하면서 어떤 매매 스타일링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교육을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면은 밴드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밴드 오셔서 이제 장중에도 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밴드까지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사냥꾼 김민성 매니저님, 내일 오후 7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철강주 만나보러 갈게요. 네, 계속해서 줄 서는 종목 두 번째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할게요. MBN골드 박수원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앞에서 네네. 조선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똑같은 시클리컬 내에 있죠. 오늘 네네. 철강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철강주 맞습니다. 어떤 쪽에서 오늘 준비해 오셨나요?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뭐 최근에 들어서 보면 뭐 지금 철강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뭐 세 가지 업종이 좀 좋아져야 됩니다. 뭐 자동차, 뭐 그리고 뭐 조선, 그리고 좀 보게 되면 건설 이 세 가지가 좋아진다면 철강 쪽도 좋아진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철강 쪽이 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PBR도 상당히 낮고, 뭐 ROE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최근에 좀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 지금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100 이하로 좀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원자재 뭐 해외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고 좋아지는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철강 이제부터는 우리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조선과 앞에서 이야기했던 조선과 건설의 업황이 좋아지면 철강도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철강은 근데 지금 한 가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철강의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리스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강이 지금 현재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하락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하반기에 조금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어차피 뭐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철광석이라든가 아니면 네. 코크스 가격에 따라서 좀 변동권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원자재 가격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납품 가격을 좀 올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가격이 좀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간다면 납품 가격이 좀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B2B 사업이 그렇게 운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걱정스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매니저님 오늘 장에서 히토류가 조금 강세를 네네. 보여줬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철강주도 같이 올라갈 모멘텀이 있을까요? 뭐 히토류야 지금 이제 뭐 미중 관계 때문에 좀 테마 형태로 올라간 거고요. 네. 뭐 물론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와 유니온이라는 회사는 실제적으로 재무 상태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최근 움직임은
확실하게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히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네. 그에 따라 좀 상승한 거지. 이 동사가 지금 현재 실적이 갑자기 서프라이즈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그렇게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테마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네네. 테마적인 움직임이었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한 가지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P와 Q를 따졌을 때는 P보다는 Q가 더 중요하다, 수요가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조금 뭐 다운되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이랑은 돌고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너무 또 가격이 높게 되면 뭐 산업의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도 보니까 지금 수출입 동향 보니까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들 보니까 7월 달에 상당히 좀 또 무역 수지 적자가 또 4개월 연속으로 또 발표됐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무역 수지도 이번에 보니까 7월 달이 가장 높지 않았나. 지금까지 뭐 적자 폭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8월 달부터는 좀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 폭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거나 네. 아니면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 플러스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강 섹터에 대한 이야기, 업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순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박순원 매니저님이 가지고 온 철강주 탑5입니다. 5위엔 NI스틸, 그리고 4위에 KG스틸, 3위에는 세아제강, 2위에는 휴스틸, 1위에는 현대제철 있습니다. 네, 5개 종목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님, 오늘 뭐 순위 기준은 수익률 기준인가요? 수익률 기준은 뭐 지금 이제 크게 뭐 의미는 없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5종목을 좀 가져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5위에는 NI스틸과 뭐 4위에는 KG스틸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좀 자제하자라는 의미인가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좋은 종목 오늘 저는 5개? 네, 다 좋다라고. 오늘 보고 100점부터 95점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3위에 있는 세아제강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최근에 뭐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유정용이라든가 구조용이라든가 배관용으로 해서 미국에 또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국내 매출보다는 최근에는 해외 쪽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최근 지수가 상당히 좀 하락할 때도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올라왔다는 거죠. 상반기에 큰 상승률을 보여줬고 최근 지금 몇 달 동안 한 2, 3개월 동안 좀 조정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세아제강에 대해서는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 국내 시장도 정상화되고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지금 현재 많은 좀 판매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하반기에도 좀 기대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 이야기 들어봤고 계속해서 2위 이제 뭐 휴스틸인데 전참투할 때 그때도 휴스틸 저 매니저님이 추천을 해서 제 포트에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그 철강주 중에서도 좀 가볍게 강하게 움직였던 게 휴스틸이었죠. 그 이번에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2위 넣어주신 건가요? 그렇죠. 뭐 휴스틸이 정말 좋아서 가져왔다기보다는 뭐 수급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뭐 많은 투자자들이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에 따라 단기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휴스틸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스틸은 봤을 때는 일단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재 흐름이 좋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1위 현대제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현대건설 이야기, 현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현대 조선 이야기 밀도. 정말 그렇죠. 많네요. 오늘 뭐 네. 현대중공업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 요즘 사명이 현대부터는 진짜 잘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하나 붙으면 엄청나게 잘 갔는데. 지난주 하나. 그렇죠.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뭐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현대가 좀 분위기가 현대는 한 두 달 된 같이 것 같아요. 그럼 지난주는 한화, 이번 주는 현대, 다음 주는 뭘까요? LG겠죠? 다음 주는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현대제철 이야기 계속 이어가 오늘 볼까요? 밀당하고 있네요. 현대제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이제 종합 철강 회사로서 뭐 포스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포스코보다는 그래도 레벨이 최근 뭐 기술력도 많이 올라와주고 뭐 했지만 그래도 포스코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현대제철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PBR로 보나 지금 현재 PBR이 지금 2.5배입니다. 0.25배입니다. 0.25배. 그리고 ROE가 지금 10.59%가 나와주고 있어요. 대형주 치고는 상당히 ROE도 잘 나와주고 있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보면 외국인들이 그 보유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수급의 주인공은 외국인들입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관과 개인들도 들어온다라는 거죠, 수급이. 그런 관점에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이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률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우리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응해볼 만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오히려 좀 철강 자동차 쪽 납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가격을 상승하겠다는 뭐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 부분을 좀 더 끌어올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서 현대제철을 일부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현대제철도 넣어주셨는데 대형 기술주들 대형 종목들 있죠. 뭐 예를 네네.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네. 철강 부대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원래 있었는데 오늘 순위 없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 그대로 홀딩스지 않습니까? 계열 회사만 하더라도 76개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강만 좋아서 올라갈 건 아니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주 뭐 잭팟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네. GM 쪽 얼티엄 셀즈라는 회사에다가 네. 14조 원을 이제 뭐 수주했다는 내용 때문에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뭐 그렇듯이 2차 전지 쪽도 있고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 철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홀딩스다 보니 지주회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순수한 철강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단 포스코홀딩스를 좀 제외시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중에서 5가지 종목 중에서 박수원 매니저의 오늘 탁픽 종목은 무엇이죠? 외국인 수급이 쏠리고 있는 현대제철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2번. 분이죠? 휴스틸입니다. 휴스틸. 휴스틸 분? 네, 휴스틸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휴스틸 일단 제가 좀 가져 나온 이유는 뭐 지금 현재 뭐 경기 침체에서 좀 벗어나서 2023년부터는 철강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거고요. 하반기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오늘 뭐 조선이라든가 지난주에 뭐 현대차, 기아의 뭐 자동차들 움직임이라든가 건설주들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건설주들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뭐 DL건설이 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과거 이제 대림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런 회사들이 좀 올라와주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철강주들에 대해 기대감은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네. 관점에서 철강주들 이제는 오늘은 조선이었다면 내일은 철강을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저는 휴스틸 말씀드리고 투자율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는 5,500원 그리고 매수가는 4,200에서 4,300원 밴드로 좀 대응해보고요.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800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휴스틸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네. 오늘 조선주가 갔다면 내일은 철강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이런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다는 건 그래도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일 철강주들의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님 무료 방송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으시죠? 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열려 있습니다. 뭐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되고 저희 그 MBN 골드 들어오셔도 되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네. 지금 10시 30분이 좀 지났는데 바로 달려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시장 또 철강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 또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도